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좀처럼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50% 과반을 넘었을까요? 만약 다음 총선에서 좌파에게 다시 밀린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다시 밀린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런 계획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입니다. 노동계획은 물론 연금계획이든 세제계획이든 그 어떤 공공계획이든 입법으로 뒤를 받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보수파는 다시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대선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터인데 윤석열 정부는 솔직히 소수로 몰린다면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재정을 곳간을 다 비워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뛰도 걷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국정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윤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14일 발표한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지난주보다 무려 4%포인트가 떨어진 27%. 놀랍게도 5개월 만에 20%로 다시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폭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정반대로 4%포인트가 올라 65%. 그러니까 긍정평가의 2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조차도 일부는 이미 등을 돌린 것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 실망했다. 이런 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정당 지지도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는 민주당보다도 지금 낮습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떨어진 31%, 그리고 민주당은 3%포인트가 오른 36%.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지가 이제 한 달에 갓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수는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의 돈 봉투 사건이 터진 이번 주에 다시 큰 폭 변동이 있겠죠. 아마 민주당은 대폭 빠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흔히 하는 말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국정 부정평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이번 주에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교. 무려 28%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뭉뚱거려서 경제, 민생, 물가 이렇게 뭉뚱거려서 10%. 이 고물가, 고환율, 이 고물가가 내려오고 있지 않죠. 거기다가 정말 민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제 전반은 리세션,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한일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여전히 9%로서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 민심 위반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인, 외교는 곧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감청의 피해자인데 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까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떻든 국정에 대한 지지는 다시 30% 미만이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날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른바 보수 우파신문, 조동중은 모두 일면 헤드라인이 달았습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조선은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아마 편집국장이 바뀌고 나서 시각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민주 3명, 형님 기왕 하는 거 우리도 주세요. 송영길 측의 돈 요구 정황.
사실 이 문제도 큰 문제죠. 한국 민주주의의 천박함 그리고 부패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민낯을 드러낸 바로 그 사건이니 말입니다. 돈 10억을 꿀꺽 삼켰다가 구속되어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건 민주당 사무부총장인데 여성이죠. 이 이정건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화기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온 돈 봉투 게이트. 이 3만 건이나 이 대화가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만 건. 그 돈 봉투 게이트는 당 대표 이재명의 배임죄 등 사법 리스크에도 끄떡 않던 민주당을 지금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검찰은 인천, 경기, 호남 국회의원 2명씩 돈 받은 이 민주당 10명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 정당 민주주의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300만 원의 양심을 판 우리 민주주의 민낯. 그 민낯을 보고 있다고 할까요? 국회의원이 300만 원의 양심을 판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 그런 검은 돈을 덥석덥석 받는 이 나라 선량들, 국회의원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문 일면 헤드라인으로 손색이 없는 문제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을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인천과 경기도 호남에서 각 2명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당대회 당시 캠프의 윤관석과 강래구 등이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 40명에게 합계 9,400만 원의 돈 봉투들을 뿌렸다 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윤관석, 강래구를 소환 조사한 뒤에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민주당에서 물갈이하기, 이 공천 심사를 할 때 물갈이하기 아주 쉬워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2021년 4월 28일 이정건 윤관석 간의 통화는 이 나라 정치인의 도덕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관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인천 둘하고 시의원은 안 줄이고 있는데 얘들이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를 뺏겼어. 봉투 3개를, 그 300만 원씩 든 봉투 3개를 뺏겼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 윤관석은 현금 300만 원씩 담긴 봉투 10개를 준비해서 의원 10명을 부르는데 불참자가 5명 있었다고 합니다. 캠프 소속인 ABC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것은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5개가 남으니까 캠프에 있는 의원들도 이왕이면 우리도 그럼 주세요. 이래서 받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윤관석은 2021년 4월 28일 의원들에게 돈을 준 다음에 이정건과 강래구에게 추가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정건 녹음 파일 내용입니다. 먼저 이정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어제 그만큼. 윤관석이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게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를 하거든. 검찰은 강내구가 9,400만 원을 조성한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감사협회장. 쉽게 말하면 공기업이 있는 감사들의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전부 다 낙하산으로 내리꽂힌 그 감사들 연봉이 2억 3억씩 다 되죠. 그 사람들에게 돈 모으기는 굉장히 쉽겠죠. 연봉을 그렇게 받으니까 돈 몇백만 원씩 내놓는 것, 아니 돈 1,000만 원씩 내놓는 것은 아마 지시가 떨어지면 곧장 모일 겁니다. 윤관석과 이승만 그리고 송영길 비서관 박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강내구가 조달했습니다. 아마 그런 감사들에게서 조달했겠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투표 시작 나흘 전인 2021년 4월 24일 윤관석이 강내구에게 지지세 유지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강내구는 6천만 원을 지인을 통해 조성했습니다. 또 강내구는 이와 별도로 2021년 4월 말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간 2천만 원도 지인으로부터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협회장 자리가 그런 돈을 만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조택상이 2021년 3월 지인을 통해 조달한 현금 1,000만 원을 이정근을 거쳐 강내구에게 전했고, 강내구는 이 가운데 900만 원을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1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아까 조모라고 제가 말한 분이 바로 조택상입니다. 이정근이 녹음 파일에는 그 돈의 전달 경로와 관련해서 당시 이승만이 이정근에게 내가 송영길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 검찰은 송영길이 처음부터 불법 자금 동원을 알았다. 송영길이 그걸 알았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판이 총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판이 부패상과 천박하면 그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떠돌던 말 하나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돈 없이 정치하는 것은 교도소 담위를 걷는 것이다. 자,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어떨까요? 동맹을 흔든 21세 미국 일병 기밀 유출 체포. 어제 TV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빨간 팬츠를 입은 21세 미국 일병. 미국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보병 잭 테세이라. 잭 테세이라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전격 체포됐다는 뉴스입니다. 6일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기밀 문건을 보도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잭 테세이라가 잡혔으니 이제 1급 비밀 문건의 유출 경위와 그리고 그 목적, 공범 유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최신 기밀이 고작 20대 병사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최강대국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비판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면 헤드라인으로 했겠죠. 메리 가랜더 미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FBI 요원들이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전송한 용의자 테세이라를 체포했다며 테세이라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간첩법, 굉장히 무슨 법이 되군요. 이 간첩법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 하나당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350여 건의 문건을 유출한 이번 사건의 경우 테세이라는 수백 년이 넘는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잭 테세이라는 이 매사추세츠주 방위군의 정보비행단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기밀정보가 모이는 세계 정보소통 시스템, 이 JWICS라는 그 정보 시스템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어서 사실상 1급 기밀 문건을 늘 취급을 할 수 있고 또 문건을 빼돌리는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도 나온 그 체포 장면 정말 대단하더군요. 군사작전을 방북케 했습니다. FBI는 장갑차와 군용기까지 동원한 가운데 소총과 방탄조끼 등으로 중무장한 요원 6명을 테세이라 어머니 집으로 보내 그를 체포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체포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둘러싸고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대충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인지. 미국의 적대 세력이 사실과 가짜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미국 기밀 문서인 것처럼 조작해서 언론에 흘렸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국 정보병, 현역병이 실제 1급 기밀을 언론사에 흘린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문서들이 적태세라가 훔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도감청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캐나다, 프랑스 모두 문건 내용을 부인하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강력하게 부인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유출에 대해 군과 정보 당국이 민감한 정보의 배포를 제한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그렇게만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이날 발표한声明에서 우리는 그 문건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든은 미국이 동맹국에 벌인 도감청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마디의 사실 인정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미국의 도감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낮추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속이 탈 사람은 윤 대통령이겠죠. 그가 미국에 가서 그리고 국빈 방문이라는 영예로운 그 방문을 해서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이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렛대는 좋은 걸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당장 미국의 사과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 미국 방문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마 그 결산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편 중앙일보의 일면 헤드라인은 우리 안보에 직접 연관된 것입니다. 북한 고체 연료 ICBM 쐈다. 예상보다 빨리 위협 현실화됐다. 우리에게 사용할 리가 없는 ICBM 화성 18형, 이 18형을 두고 제가 우리 안보에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북한이 ICBM으로 계속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아마 ICBM 같은 것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플루토늄 탄보다는 훨씬 더 작은 소용할 수 있는 우라늄 탄을, 고농축 우라늄 탄을 만들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언제든지 탑재를 해서 남한으로 공격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화성 18형 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14일 그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얀 김을 뿜는 미사일 말입니다. 김정은은 이슬주와 그리고 딸 김주애 그리고 동생 김여정 등 이른바 김씨 일가를 대동하고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한 뒤에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위협을 했습니다.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겠다. 참 웃기는 말입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라고요. 그런데 김정은도 자신이 그런 미사일을 실제 쏘는 순간 북한도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다. 김씨 일가도 완전히 끝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핵무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내부 통제 때문입니다. 또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때문입니다. 핵만은 포기하지 마라. 이게 김정일의 유훈이었죠. 무엇보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은 개방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으로 나가는 순간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북한 매체들은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성능과
단분리 기술을 확인했다. 이러면서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화성 18형 미사일은 13일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 후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은 발사 성과에 만족을 표한 뒤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그리고 공세적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변형시키게 될 것이다. 참 김정은이도 말 어렵게 합니다. 언론은 화성 12형부터 화성 17형까지 지금까지 모두 액체 연료였는데 그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ICBM 라인업을 이제 고체 연료 방식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ICBM은 모두 고체 연료가 될 것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이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서 발사 준비 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은밀한 기습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언론은 1분 이러는데 사실은 미사일 선진국에서도 거의 3분 단위로 이 카운팅이 됩니다. 명령 하달 3분, 준비 3분, 그리고 발사 그 최종 단계까지 3분, 마지막 발사까지 3분. 이 3분 단위로 전부 다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든 북한의 경우에 이 고체 연료가 왜 위험한가 하면 은밀한 기습 발사가 가능해지면서 한미의 추적 탐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우십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이 대장동과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이어서 또 하나의 게이트로 보이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 백현동 게이트. 이걸 둘러싼 비리 사건이, 백현동을 둘러싼 비리 사건이 이제 중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용도 변경 로비 혐의, 그 로비 혐의로 특경법상 알선수재 죄명으로 청구를 한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틀 전에 발부되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인섭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캠퍼,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이런 거창한 직함으로 행세를 하며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영입되어서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이 정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저기 막 들쑤셔도 그냥 입으로만 쑤시겠습니까? 막 쑤셔도 끝내 용도 변경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모 김씨의 중간 역할을 통해 이 김인섭을 영입한 후에 로비를 하니 곧장 4단계나 상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주운주거지로 전례 없이 4단계나 파격적으로 상향시킨 것은 바로 김인섭의 로비 작품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성남시 실세 정진상과 김인섭이 115차례나 통화를 한 게 그걸 증명합니다. 김인섭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백인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결해주고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에게서 77억 원과 그리고 건설 현장 한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일까요? 그뿐이 아니라는 것은 수익금 3,100억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쫓아가 보면 압니다. 앞서 검찰은 김인섭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당시 법원은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런 평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구속 필요성은 낮았는데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 글쎄요. 국민의힘은 김인섭이 구속되자 장동혁 대변인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민주당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백인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재명의 측근이 용도 변경 대가로 무려 77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인섭의 손이 곧 마이다스의 손이다. 앞으로 몇 명의 측근들이 더 마이다스의 손 인증을 받을 좀 지켜보겠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대표의 거짓말을 다 아는 사이가 됐다. 어떻든 김인섭의 구속은 이재명에게는 다시 한번 위험 신호가 됐습니다. 그의 구속은 곧 국토부 협박으로 백인동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 그렇게 변경한 것이라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백인동 개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뗐죠. 그래서 3,100억이 넘는 불법 이익금이 모두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김인섭의 구속은 백인동 개발 비리도 대장동 게이트처럼 이재명의 배임으로 귀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당연히 그 수익의 저수지를 찾을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3,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통일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용어였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북한 비핵화가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의 핵개발과 그리고 군사 도발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인 것을 보다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그리고 단호한 대처 이런 표현을 써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이란 단어를 감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도발이란 단어를 보면 겁을 냈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이 북미 관계가 미북 관계란 정확한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에 가서 미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마다 진행자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너 왜 미북이라고 하느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미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이 끌려간다는 표현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말 담대한 구상 홍보자료에 미북 관계가 사용된 데 대해서 이 용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앞으로 모두 사용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어가 사람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쓰는 자들은 저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 정세를 논하면서 굳이 북미 관계라고 해서 북한을 앞세우던 자들을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사상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